네, 참석자 여러분,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 정돈을 부탁드리겠고요. 국내 우주 전파 환경 예경보 서비스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는 우주 전파센터 구종모 팀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주전파센터 세션 1 자장을 맡은 우주전파센터 구종모 팀장입니다. 자, 앉아서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션 1은 우주전파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 우주전파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하는 우주전파 환경 예경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11년 주기로 다가오는 태양활동 극대기 도래로 우주전파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전파센터의 R&D 사업과 국내 지역에 특화된 한국형 전리권 교란 및 지자기 교란 예경보 서비스, 태양 흑점 폭발 예보에 의한 태양 자기장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션 1에서는 총 4분 후 연사분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각 주제에 대한 발표 시간이 조금씩 다르니 연사분들께서는 자신의 시간을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5분 정도는 질의응답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응답은 사전 질의와 현장 질의 중 채택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 순서로 우주전파센터 유재혁 주무관님께서 23년 우주전파센터 R&D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유재혁 주무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하고 그리고 사업 개요, 연차별 투자 계획, 그리고 세부 과제별 연구 목표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지금 2022년은 지금 태양활동 25주기에 있고, 그리고 극대기가 지금 24년부터 도래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4주기에 비해서 이미 25주기의 태양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RSG 각각 1단계 이상 경보 발생도 지금 22년 지금 11월 현재 지금 200회 이상 발생한 바 있어서 극대기가 도래할 때 강력한 우주전파 재난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기술 발전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위성이나 자율주행, 드론, 그리고 UAM 등의 신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력한 우주전파 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우주전파센터는 차기 태양활동 극대기 도래에 따라 증가하는 강력한 우주전파 재난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우주전파 재난 예측 및 대응 기술 개발 사업의 비전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전파 자원의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우주전파 재난 관측 및 예측 역량을 확보하고 전파 기반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국가 우주 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우주전파 재난 예부 체계 개발, 그리고 근지구 우주전파 환경 예경부 체계 개발 2개의 전략 아래 총 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역 사업 및 세부 사업 구성은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추진 전략 아래에서 인공지능 기반 태양 표면 자기장 지도를 개발하고 또 스포레딕 2층 발생 예측 모델 개발 그리고 우주 전파 재난 관측 알고리즘 개선 연구 세 가지 세부 과제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반 우주 전파 재난 예보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궤도 우주 전파 환경 예보 모델 개발 그리고 태양풍, 태양 입자 유입 예측 모델 개발, 우주 전파 재난 대응 기술 및 체계 고도화 연구 세 가지 과제를 통해서 근지구 우주 전파 환경 예경보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 지금 총 27년까지 전체 사업 규모 지금 95.5억 규모로 지금 저희가 지금 정부안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23년에는 인공지능 기반 예보 체계 개발에 5.5억 그리고 근지구 우주 전파 환경 예경보 체계 개발에 총 9.5억 해서 15억 규모로 지금 정부안을 제출한 정부안 심의 중인 상태입니다. 각 세부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태양 표면 자기장 지도 개발은 우주 전파 재난을 발생시키는 태양 활동을 AI 기술을 통해 면밀히 감시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태양 가장자리와 고위도 후면 영역을 반영한 태양 전체 표면 시놉틱 맥 생성 모델을 구현하고 이를 센터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우주 전파 재난 예측 모델에 적용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연구 과제입니다. 두 번째 세부 과제인 스포레딕 2층 발생 예측 모델 개발은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스포레딕 2층의 지역적 변화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안전적 단파 통신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로는 장기간 축적된 국내 전리권 관측 자료를 분석해서 다양한 지금 태양 활동이나 지자계 활동, 중성대기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스포레딕 2층의 발생 통계 분석 및 특성별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서 모델 개발 및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스포레딕 2층 예경보를 위한 예경보 서비스를 위한 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주 전파 재난 관측 알고리즘 개선 연구는 센터에서 활용 중인 태양 활동 관측기기와 지자기 유도 전류 관측기들의 관측 자료 품질 개선을 위해서 환경 영향 분석 및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또 필요시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연구를 지금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활용 중인 태양 전파 유형 관측기와 2.8GHz 대역 태양 활동 수준 관측기 그리고 고도화가 필요한 3에서 30GHz 대역 태양 전파 플럭스 수신 시스템 그리고 지자기 유도 전류의 관측기기 성능 분석 및 환경 영향 조사 그리고 신호 처리 기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궤도 우주 전파 환경 예측 모델 개발은 신우주 시대를 맞아서 급증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의 위성 통신 및 운용 지원을 위해서 위성 표면 대전 현상, 고에너지 입자 피폭 현상, 그리고 위성 궤도 저하 현상 등에 의한 피해 요인을 연구하고 피해 감시 모델을 구축하며 각 고도, 경사각, 지방시별 실시간 저궤도 위성망 피해를 종합 감시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 과제는 태양풍 태양 입자 유입 예측 모델 개발로 우주 전파 재난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고에너지 입자 유입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CME 탐지 분석 및 고에너지 입자 지구 도달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과거 태양 활동 주기의 CME 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자동 탐지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앞서 지금 저희 센터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엔릴 등의 태양풍 예측 모델과 연계하는 과제 그리고 지구 도달 고에너지 입자를 설명할 수 있는 CME 모델 개발 그리고 플레어와 태양풍 특성을 이용한 관측자 위치별 고에너지 입자의 예측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6번째 과제는 센터에서 자체 수행하는 과제고요. 우주전파 대응 기술 및 체계 고도화를 통해서 고도화를 위한 연구이며 국내외 우주전파 환경 관측 기술과 분석 예측 모델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신규 피해 예상 서비스에 대해 사전 연구, 그리고 동향 조사, 그리고 국내외 우주전파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6가지 세부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센터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 효과는 우주전파 재난으로 인해서 전파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반 서비스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기대 효과이고, 두 번째로 한반도에 최적화되어 있는 우주전파 환경 감시 분석 예측 체계를 구축해서 최적의 전파 통신 이용 환경과 국가 우주 개발의 안정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IT 기술과 우주 기술을 융합하여 융합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23년부터 27년까지 우주전파센터 R&D 사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혹시 지금 발표해 주신 거 이외에도 추가 개발돼야 할 R&D 사업 그런 것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 지금 우주전파 재난 대응 이제 기본 계획에 저희 이제 우주전파 환경 관측을 위한 뭐 저궤도 위성이나 군지 위성 등을 개발하기 위한 이제 연구를 이제 지난 연구 과제를 통해서도 추진한 바 있고, 계획에 지금 우주전파 재난 대응 기본 계획에 지금 반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런 위성체 개발 및 발사를 위해서 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23년 이후에 계속해서 좀 노력해서 R&D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으면은 이상으로 발표해 주신 유재혁 주무관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주전파센터 윤종현 연구사님께서 국내 지자계 교란 예경보 서비스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윤종현 연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주전파센터의 윤종현 연구사입니다. 저는 현재 우주전파센터에서 전리권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제가 발표할 내용은 현재 지금 우주전파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전리권 교란에 대한 예경보 서비스 관련된 것들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간단하게 전리권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측시설과 관련된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리권이라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에 이제 앞서서 용어부터 좀 정의를 하고 먼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이 전리권과 관련된 영역을 전리층이나 뭐 이온층, 이온권 여러 단어로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학계에서도 통일된 용어로 사용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전리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도록 좀 권유 혹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법령상으로는 아직 반영이 되지는 않았으나 지금 전파법에서 지금 전리층이라고 지금 연기되어 있는 것을 전리권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꾸는 걸 좀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층의 개념은 조금 더 작은 개념에 속하고 권은 더 넓은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리권이라는 그리고 아이오노스피어라는 영문 단어와도 그 단어의 뜻이 맞도록 하기 위함도 있고, 전리권이라는 단어 내에 D층, E층, F층 더 작은 규모의 층의 개념이 이제 있는 것들이 더 정확하다,
이런 정확한 의미의 전달을 위해서 단어를 좀 이렇게 사용하도록 전리권으로 사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유의해서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의 발표도 모두 전리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리권은 태양에서의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대기가 이온화, 그러니까 이온과 전자로 떨어져서 이제 형성되어 있는 영역을 말을 합니다. 결국 태양 에너지를 받는 지역에서의 전리권이 좀 더 두꺼워지고 전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반대로 밤 지역에는 전리권의 영역이 좀 더 이제 축소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입니다. 전리권의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어 단어에서도 이제 볼 수 있듯이 이온과 스피어, 그러니까 아이오노스피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이온으로 이루어진 층이라는 거를 이게 영역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발표 이제 예경보 서비스를 하는 이유도 위성이나 휴대전화, 무선통신 그리고 GPS 기반의 인프라 등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경보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온화라는 것들은 태양 에너지로부터 중성대기가 전자와 이온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말을 하고요.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전리권이 형성이 됩니다. 조금 이제 각 층별로 D층과 E층, F층별로 이제 그 에너지 소스 전달되는 그 전파 대역이 좀 다른데 F층은 EUV 그리고 D층은 엑스레이 뭐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저 D층까지 내려오는 엑스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 엑스레이는 결국 태양적 폭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태양적 폭발이 발생하게 되면 엑스레이가 발생하고 이 엑스레이가 D층에 영향을 미쳐서 D층의 전자밀도를 증가시킨다. 이 정도의 물리적인 그 관계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는 전자밀도, 그러니까 전자밀도가 가장 높은 층은 F층이고요. 그리고 F층보다 더 낮은 고도에 위치한 E층과 D층 순서대로 전자밀도가 이제 분포해 있습니다. F층은 주로 단파대인 3에서 30MHz의 단파대를 반사시키는 그 거울과 같은 층으로 알려져 있고 원거리 통신에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HF 통신을 할 때 F층까지 도달했다가 반사돼서 그 장거리로 이제 그 전파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아래 고도에 위치해 있는 2층과 D층에서의 어떤 교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F층까지 도달해야 되는 신호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 때문에 통신 교란, 통신 두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층에서 생기는 스포레딕 2층과 같은 현상들은 HF나 VHF의 신호를 교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D층에서 발생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양적 폭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엑스레이가 D층에서의 영향을 미쳐서 델린저 현상이라고 부르는 통신 두절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F층까지 도달해야 되는 신호들이 D층에서 흡수,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파 두절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델린저 현상이라고도 칭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예보를 하고 경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의 그 예경보 서비스 내용이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주전파센터에서 관측하고 있는 전리권 관측기 이온호전대는 이천과 제주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 전리권 관측기는 유일하게 우주전파센터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에서 좀 운영을 하면 좋겠으나 이온호전대 관측 범위가 약 반경 2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천과 제주로도 조금은 이제 충분하지만 저 범위 내에서는 그 울산이나 부산 지역 그 경상도 지역에서의 좀 커버리지가 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제3의 이온호전대가 설치가 된다면 부산, 울산 지역에 설치를 해서 한반도 전체를 좀 커버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또 신규 관측기 추진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반도를 완벽하게 커버하는 전리권을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좀 할 계획입니다. 관측기 구성은 간단하게 송신 안테나, 수신 안테나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에서 30MHz까지 순차적으로 전파를 송신을 해서 반사대에서 돌아오는 신호를 가지고 전리권의 그 고도별 전자밀도 그 프로파일을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고 이걸로부터 지금 한반도 상공의 전리권의 변화, 고도의 변화, 전자밀도의 변화를 이제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HF 레이더의 기본적인 단순한 그 원리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관측한 자료는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신호들, 초록색 신호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거는 FOF2라고 하는 F2층의 임계 주파수 값 그리고 HMF2라고 하는
그 임계 주파수의 고도 예상하는 값. 결국 이 FF2와 HF2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리권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물리적인 파라미터인 FF2와 HF2를 가지고 저희가 모델에도 활용을 하고 가형 주파수 계산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 관측기가 잘 운영이 되고 24시간 운영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이제 운영이 돼야 되지만 실제 2018년부터 저희가 좀 관측기 노후화나 이제 이런 것 여러 이제 원인에 의해서 송신기, 수신기가 좀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재구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을 지금 반영이 돼서 23년도부터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이천과 제주에 있는 관측기를 모두 다 재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같은 아마 디존대 장비로 해서 자료의 연속성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같은 장비를 신규로 도입을 해서 재구축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그 그림에서 예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실제 정상 자료와 비정상 자료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말씀드렸던 FF2나 HF2라고 하는 그런 물리량들을 분석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뭐 실제 관측이 안 될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비정상 자료가 많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좀 정상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바로 이제 재구축을 추진을 해서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송신기와 수신기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측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전리권 예경보를 이제 앞서서 좀 전반적인 이제 한반도의 전리권 특성에 대해서 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로 결코 상식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전리권 개요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전리권이 생기고 전리권이 두꺼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전리권은 여러 가지 뭐 대기에서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조속파라고 하는 중량파라고 하는 지상에서의 어떤 에너지 전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학적인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움직이는 마치 대기처럼 기상현상처럼 이제 좀 복잡한 역학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전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식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그림을 조금 먼저 보여드리고요. 첫 번째로 태양 활동에 따라서 전리권은 어떻게 변하냐를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태양 활동 주기는 익히 알려진 대로 11년 주기를 갖고 태양 극대기와 극소기가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전리권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 극대기와 비례하게 태양 극대기와 동일하게 태양 활동이 강하면 FF2 그러니까 임계 주파수도 그러니까 전자 밀도도 높아지고 반대로 태양 극소기가 되면 전자 밀도도 감소하는 이런 패턴을 동일하게 갖고 갑니다. 이거는 상식대로 움직이는 전리권 변화이고요. 다음은 이제 계절에 따른 변화를 보여드릴 텐데 계절에 따른 변화는 상식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여름철에 가장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이제 시즌이니까 여름철이 가장 전자 밀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겨울철이 가장 낮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실제 가장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적도 지역보다도 이런 자기장 구조나 자기장 방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남이 20도, 북이 20도 지역이 오히려 전자 밀도가 높은 이런 분수 효과에 의한 적도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계절적인 변화가 이제 반영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위도에서는 오히려 봄과 가을이 가장 최대가 되고 여름철이 가장 최소가 되는 그 전리권의 계절적 변화를 패턴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저희가 논문에서도 저희 안양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던 논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봄과 가을에 이렇게 피크가 2개 나타나는 그리고 여름철에 최소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전자 밀도량이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HF 통신을 하거나 뭐 군에서 작전에 활용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하면 이제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도 이제 예경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변화는 당연하게도 낮에 이제 정오 때 최대가 되고 밤일 때는 최소가 되는 이제 상식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그럼 이제 저희가 전리권 교란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뭐 국내에서 어떤 피해가 나타나는지 유형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주 환경, 태양 흑점 폭발에 의한 이제 태양 활동에 의한 이제 전리권 변화가 결국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났냐인데, 뭐 지금 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뭐 블랙아웃 현상이라든지 뭐 전파 산란, 신틸레이션 이런 것들에 의해서 AHF, VHF, GNSS 신호 같은 것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파 두절 현상입니다. 엑스레이가 유입이 되면 F층이 아닌 D층의 전자밀도량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서 마치 이제 전파 두절이 된 것과 같은 델린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실제 네, 이제 위에 그림은 이제 도시카를 좀 알아보기 쉽게 이제 그려놓은 거고요. 왼쪽에 그림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오메가헤르츠를 대전에서 제주까지 송수신을 할 때 300km 고도인 F층까지 반사해서 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통신 환경을 도식했다면, 오른쪽에 만약에 델린저 현상이 발생했었을 때는 엑스레이에 의해서 F층이 아닌 D층의 고도가 D층 고도에서 전자밀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 같은 송수신 지역에 대해서 오메가헤르츠를 송신을 했을 때 300km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D층 고도에서 반사되거나 흡수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알아보기 쉽게 좀 제가 그림을 그린 거고요. 아래는 이제 실제 관측 자료를 통해서 이제 이런 블랙아웃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느냐를 좀 보여드리기 위한 그림입니다. 실제 R3 발생 직전에 관측한 이온호전 그 전리권 관측기 자료와 그리고 발생 직후에는 이제 완전히 거의 블랙아웃이 된 것과 같은 이제 현상이 이제 관측 자료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15분 후, 60분 후에는 점차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실제 통신 환경 자체도 이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아예 먹통이 되거나 이제 통신이 이제 교란이 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고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스포레딕 2층입니다. 스포레딕 2층은 조금 이제 우주 환경보다는 지상에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발생하는 이제 현상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게 스포레딕 2층이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이 가장 빈도수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레딕 2층이 발생을 하게 되면 HF나 VHF 통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예측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또 정량적인 그 수치로 좀 제공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R&D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레딕 2층은 이제 도식한 그림은 이제 다음과 같고, 관측 자료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7MHz 이상, 뭐 10MHz 이상에 대한 스포레딕 2층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 관측 자료에서도 저 2층 고도에서의 그 얇은 띠와 같은 현상, 그 관측 신호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 우리의 통신 주파수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지자기 교란이나 이런 우주 환경 변화에 의해서도 전리권은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 저 그 우측에 제주에서 관측된 FF2 시리얼 그래프는 2021년 11월 4일 날 관측된 이제 그래프인데, 지난 5일 동안 관측된 일반적인 패턴, 지난 5일 동안의 패턴에 비해서 그날 11월 4일 날은 그 높낮이가 훨씬 더 이렇게 심했습니다. 마치 파도가 일렁이듯이 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한 게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이때 G3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이 지자기 교란에 의해서 일반적인 전리권의 그 일변화가 아닌 이제 높낮이를 이제 또 보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자기 교란에 의해서 국내 전리권 상황이 이제 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예보를 한다거나 경보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전리권 교란 현상이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프레드 F라고 하는 뭐 현상,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스포라딕 2층과 관련된 것들이 HF 통신뿐만 아니라 GNSS 신호인 L밴드 신호들에도 신호 품질을 떨어뜨리는 뭐 페이지 변화에 의해서 신호 품질이 이제 떨어지는 이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거냐, 전리권 교란이라는 것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아래 그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보시면 태양 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중위도의 지리적 특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실시간으로 경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엑스레이가 유입이 돼서 태양점 폭발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국내에 델린저 현상이 발생했느냐, 델린저 현상 유무를 이제 경보할 수 있을 거고,
스포레딕 이칭이 통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는 스포레딕 이칭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저희가 경보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자기 교란이 발생을 해서 국내 관측 자료에 의해 전리권의 그 포지티브나 네거티브한 그런 전리권 교란에 대한 전자밀도 변화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들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경보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고에너지 입자 유입에 대해서도 전리권은 변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위치한 중위도 지역은 고에너지에 대한 PCA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6번에 대한 항목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예보문은 실제 저희가 지금 3일 예보에도 지금 하고 있는 RSG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국내 전리권 상황에 대해서 지난 24시간 동안의 전리권 상황을 분석을 하고 앞으로 향후 3일 동안의 전리권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예보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RSG는 이제 각각 경보 발생 확률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예보문에 이제 포함이 되지만 이제 전리권 교란과 관련해서는 이제 통신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MUF 500을 기준으로 해서 주야 간의 중부, 남부 지역에서의 3일 동안의 MUF 변화를 예측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수치화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MUF 500에 대한 값은 저희가 2021년도에 한국형 전리권 그 예측 모델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델을 가지고 아웃풋을 이제 저희가 MUF 500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실제 대표 지역에 대해서 이런 향후 3일 동안의 MUF 변화를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레딕 이칭과 관련된 것도 예보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조금 학계에서도 그렇고 많이 잘 알려져 있듯이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이고 이제 23년부터 3년 동안 제가 R&D를 통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지만 저희가 좀 도전적인 과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딥러닝이라는 기법을 가지고 최소한의 사용자, 유저들이 조금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적어도 한 달에 뭐 월별 확률이 됐던 뭐 시간별 확률이 됐던 그런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런 것들을 예보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경보 서비스입니다. 아직 저희가 경보 서비스는 뭐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계획 중에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파 두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R경보에 해당하는 것들이지만 이거를 이제 국내 상황에 국내 전리권에서 실제 대림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경보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낮 시간에 이제 발생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규모나 시간을 특정지어서 경보 서비스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스포레딕 이칭에 대한 경보, 세 번째는 GNSS 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틸레이션과 관련된 경보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 태양 극대기가 오는 23년도까지는 순차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파 두절 경보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 이건 이제 가을 우주과학계도도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발표를 했고 어느 정도 이 디랩을 가지고 경보를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좀 확인을 했고 좀 추가적인 연구나 논문 발표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경보 서비스로 바로 이제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제 디랩을 가지고 이제 경보 서비스를 활용한 경우에는 어떤 태양 천정각에 따라서의 변화는 뒤층의 전파 흡수량 정도를 저희가 특정 줄 수 있고 규모도 특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실시간으로 경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좀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음은 이제 스포레딕 이칭과 관련된 것들은 그냥 관측 자료를 가지고 어떤 특정 기준, 지금은 제가 7메가와 10메가헤르츠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ITU-R에서 통계 분석을 했을 때 활용했던 기준인 7메가에서 10메가를 가지고 1단계, 2단계, 두 단계 정도에 대해서 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GPS TC, GPS S4 인덱스 값을 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선행됐던 사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S4 인덱스가 0.3 이상일 때 그리고 0.8까지 해서 그 5개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경보하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좀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이제 극대기 시즌에 맞춰서 저희가 국내 유저들, 국내 단파통신이나 뭐 GNSS 유저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예경보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문은 아니고 그냥 뭐 부탁의 말씀일 수도 있고 코멘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그 발표 뭐 예전에도 이제 우주 전파 환경 컨퍼런스나 이런 거 참석해 봤을 때 우주 전파 센터에서도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는 걸 보니까 너무 좋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상 관측이나 이런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의 전리권 관측을 위한 인스튜 매저먼트 이런 탑재체를 개발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거에서도 제가 뭐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거나 못한 거는 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뭐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아까 서성일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뭐 산학연, 군관 이렇게 되는데 우주 전파 연구원 그리고 우주 전파 센터는 연의 성격도 갖기도 하고 사실 관의 성격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뭐 우주 환경 그다음에 우주 과학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뭐 일본 뭐 다른 데 비해서 약간 서바이벌 하는데 급급하게 흘러갔다는 거를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실 거라고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실제 막상 또 이제 뭐 뉴스페이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발사체를 성공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열리고 그다음에 우주전파센터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뭐 독자적인 어떤 위성 관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갖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막상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뭐 우주과학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발표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가면 사실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서바이벌 하는데 급급해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막상 꽃을 피려고 하는 상황에서 좀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약간은 다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관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계시니까 물론 이제 제주도 좀 동떨어진 곳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좀 사명감이나 좀 이렇게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도 좀 같이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좀 키워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미래를 보고서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적극 공감하고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런 씨앗이었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학생들 유치나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는 이제 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회가 좀 많아지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조금 앞장서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저도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주 엑스레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엑스레이가 전리청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 고주 엑스레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리청 예경보에 활용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데이터 활용에 혹시 애로 사항은 없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 EUV가 전리청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말씀도 하셨고 해서 좀 이런 관측의 국내 독자 관측의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R 경보라고 하는 그 전파 두절 경보는 기본적으로 고지 엑스레이를 가지고 경보를 합니다. 저희가 엑스레이를 활용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게 고주 위성에서의 X선 유입량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밤 지역에 있을 때도 R 경보는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니까 우주에 있는 고주 위성에서의 그 유입량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R 경보는 이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런 좀 단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고지 엑스레이에 기반한 경보보다도 실제 좀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실제 전파 두절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보완하고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애로사항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 시간에는 사실 저희가 영향을 그렇게 받지는 않는데, 영향 크지 않는데, 밤 시간에 그런 경보 상황이 발령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불필요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을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 R 경보, 고주 엑스레이를 이용한 경보 체계 자체를 저희가 좀 개선을 하고 있다. 개선해서 서비스할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이 그 엑스레이 그 관측에 그 국내 독자 관측의 필요성이 있는지. 아,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고전은 그 그냥 서비스 되는 거라고 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서비스 되고 있는데 왜 우리 국내에서 그런 엑스레이 관측이 필요할까 하는 뭐 이런 퀘스천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입장에서 혹시 좀 전파위원 입장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었습니다. 앞서 질문 주셨던 유광수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우리나라가 개발한 우리나라 위성에 엑스레이 탑재체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엑스레이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그런 환경이면 저희도 당연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GK5 차세대 천리안에도 지금 엑스레이 탑재체가 올라가는 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아직 그게 예타가 지금 통과되진 않았지만 실제 지금 그렇게 엑스레이 탑재체를 가지고 차세대 천리안 위성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기상청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무조건 고지에만 좀 매달리는 그런 제한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도 생산을 해서 엑스레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환영을 하고, 저희도 뭐 충분히 뭐 지원할 수 있는 거가 있으면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발표해 감사합니다. 주신 윤종균 연구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